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결입니다. 자, 금일 9월 7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2시 2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보실 종목은요, SK하이닉스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는 000660입니다. 자, 전일 중요한 SK하이닉스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통적으로 좀 중요한 그런 뉴스가 나와줬습니다. 자, 미국과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삼성전자 D램 가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가격,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D램 가격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와 그리고 국제적인 경기 동향 약간 지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지대하게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D램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가 또한 하락하고 있고, 향후에는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D램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D램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D램 가격이 하락하는, 물론 하반기쯤에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좀 유지는 하고 있지만, D램 가격이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선 이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D램 가격은 유지가 되는데, 고정 가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가격이 유지가 되는데,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은 한 개 팔 때 두 개를 팔 수 있다는 상황이 되면은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고 수익성이 영업이익률 금액이 올라가게 되겠죠. 대신 영업이익률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올라가지는 않는데 D램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하에 점유율이 높아지면 글로벌 점유율, 그러니까 한 개 팔 때 두 개를 팔 수 있는 점유율이 올라가 버린다면 매출이 증가되고 영업이익률이 고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영업이익률은 고정이고 영업이익이 매출이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매출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매출 올라가면은 똑같은 영업이익률이라고 봤을 때 영업이익금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늘어나겠죠. 손익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자, 미국이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SMIC입니다. SMIC를 무역의 블랙리스트로 또 지정을 하겠다. 미국이 중국에 다시 한번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SMIC가 중국 군과 연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블랙리스트를 제재를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SMIC와 중국군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SMIC를 블랙리스트를 포함을 시키게 된다면은 SMIC 같은 경우에 중국의 공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의 지원을 좀 많이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최대 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을 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 반도체 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기술 격차가 좀 크지만 TSMC라든가 대만의 TSMC라든가 삼성전자와의 기술력은 격차는 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지만 중국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육성하고 있는 그런 중국의 반도체 대표 기업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 반도체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 블랙리스트를 제재를 해버리면 글로벌 신용도 하락과, 그리고 같이 이 기업의 물건을 사주는 그 회사까지 신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제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SMIC 같은 경우에 미국의 기업들이 거래를 하지가 않겠죠. 거래를 끊어버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사이익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 반사이익으로 국내 기업들이 좀 시장 점유율을 좀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최근에 또 화웨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파운드리랑 뭔 상관이냐?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을 제재를 하는데 SK하이닉스가 무슨 상관이냐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나옵니다. 향후 수익성에 관련된 내용인데, SK하이닉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SK하이닉스 시스템 IC가 올 4분기 중국 우시 공장에서 파운드리 라인을 본격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 이것도 4분기입니다. 4분기. 하반기죠. 하반기인데 SK하이닉스 시스템 IC는 TSMC,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주력 시장과 달리 중국 중심의 틈새 시장 집중 공략하고 있고, 중국 현지 업체 요구에 맞게 등등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의 본격 가동되는 그 물꼬를 조금 초기 진입 장벽을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이 SMIC의 블랙리스트 거래 제한 명단 이게 되는 겁니다.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도 좀 제재를 받겠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앞으로 증권가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뿐만은 아닙니다. 보시면은 SMIC라는 기업이 세계 5위, 중국 1위 파운드리 기업으로 반도체 굴기,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굴기 정책의 핵심에 서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핵심 기업을 미국이 건드린다는 겁니다. 제재를 블랙리스트를 함으로써 이 회사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가전시장에서는 카메라 이미지 센서와 전력 관리 칩, 미래 시장에서 디스플레이 구동 칩, 지문인식 등 미래 시장에서 성장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LG의 LG 디스플레이, 캠시스, 이노텍, LG 이노텍 등등도 이렇게 이런 영향을 좀 받으면서 반사이익을 좀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메모리 업황 개선이 2021년 1분기부터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왜냐면은 데이터 센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2020년 연말에 정상화가 될 거다. 재고가 이제 부족하게 될 거기 때문에 수급이 다시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2021년 1분기에 다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급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2020년 3분기 이후에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신규 캐파 투자가 보수적으로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장 증설과 반도체 그런 생산 부분에서 보수적으로 가동률을 낮춘다는 거죠. 가동률을 낮추게 돼버리면 생산이 줄어들게 되니까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공급에 차질이 시키기 때문에 공급 증가 둔화,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효과로 D램이 시장에 양이 많아지면은 D램 가격이 하락하지만 D램 수요가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은 한 이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되게 되면은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익률도 동시에 개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켠에서는 중국 홍수에 따라서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들이 생산에 차질이 있게 됐다. 뭐 이거는 근데 단지 일시적인 악재일 뿐입니다. 홍수가 계속 지속이 되지 않는 한, 태풍이 중국에 뭐 이게 좀 기간이 좀 길어지지 않는 한은 일시적인 악재로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웨이 입지 급락,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 감소에 이제 판매의 차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국내 기업들의 반사이익이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176단 4D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랜드 가격에도 좀 영업이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원가 경쟁력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요인으로 인해 원가 경쟁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은 좀 고무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에 이제 캐파 증설이 좀 줄어들고 있으니까 재고가 줄어들고 디램 생산이 좀 줄어들고 시장의 공급을 좀 조절하면은 추후에 상승하는 그런 디램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와주려면은 3분기 이후, 그러니까 지금이 좀 3분기 돌입하는 그런 시기에 3분기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 내년 1분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해두면 4분기에 주가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절정은 1분기 이후에 달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렇게 투자 시기를 가늠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지수가 조금 보합권의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성도 봐야 되는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경기가 회복 둔화에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제한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22평선을 돌파를 한 다음에 지지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 보시면 5일선과 11선 돌파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감안하시고 기회를 삼아서 꾸준히 한번 모아가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여기까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종목들과 함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웹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하셔서 자, 화면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라고 깜빡깜빡 거리시는 것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시면 저희가 8월 18일부터 꾸준하게 매일매일 25일, 26일, 28일까지 꾸준하게 매일매일 게시판으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장전에는 뉴욕 증시, 이제 S&P 500과 나스닥, 그리고 다양한 지수의 변동성들 이렇게 체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상승 요인부터 하락 요인들까지 설명을 드리고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세종 메디칼을 추천드리고 현재가 16,400원에서 매수 추천을 드린 다음 1차 목표가로 16,900원, 그리고 손절가로 15,200원, 그리고 바로 지어소프트를 추천드렸고 16,500원에 추천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5,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알려드렸고, 이수 앱지스도 현재가 1,450원에 추천드렸고 1차 목표가 1,750원, 손절가 만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추천 종목들 매수가와 1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종목들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상세하게 리딩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 오시면 누구나 무료로 리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추천받으셔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알찬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P투자연구소 이정열 전문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